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인 빌라 공급이 역대 최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88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전세 사기의 공사비 급등, 그리고 아파트 솔림과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안 사고 안 짓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서민층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는 현 시장,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그 해결 방안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2638-3964번,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명쾌한 해법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의 투자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뭐 벌써 이제 5월이 됐어요. 날씨가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활동하기가 굉장히 제일 좋죠.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또 여러 가지 부모님 또 아이들 또 뭐 스승의 뭐 부부의 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해입니다. 어쨌든 달인데 이달 같이 활동이 굉장히 조금 좋은 때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놀러도 다니시고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고민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이런 고민 해결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면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자신 있게 해결 짓는 모습을 보면은 좀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뿌듯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정말 100%또 200% 좀 고민 해결을 못 해드린다는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니까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세미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과거에는 투자하면 좀 부모님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른들만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요, 젊은 층들도 이렇게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의 달인 만큼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뭐 임장도 나가보고 고민도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뭐 지금 제가 이제 방송 지금 이 프로그램 방송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두 차례 세미나를 해봤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에 오셔서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뭐 그냥 좀 한두 시간을 보내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고 좀 뭔가 좀 궁금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재밌게도 진행을 하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시장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세미나는 뭐 제가 지금 방송한 지가 한 17년, 18년 됐다고 계속 해오는데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세미나를 해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부터 해서요. 오래된 경력을 갖고 있는 만큼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분명히 많은 것을 알려드리니까요. 정말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묵은 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 주제인 모어타운 이외에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참석하실 분들은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편법 거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편법과 합법,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대표님과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뉴스 기사 내용이에요. 뭐 어떤 거냐면 24억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거래를 17억에 거래가 됐다. 근데 그것도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부모 자식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양도가 맞죠. 부모 자식 간에도. 자, 그런데 30%를 할인해서 팔았다고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걸 양도로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면 좋은데 혹사 이게 증여가 아니냐, 증여로 할 수 있는데 양도로 전환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불법적인 증여, 편법 증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자, 근데 자, 이런 게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 부모 자식 간에 실제 거래를 통해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30%까지 가능하냐라는 거는 허용이 돼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거래가액보다 30%나 싸게 거래됐다라고 하는 거는 양도적인 부분에서 부모 자식 간 거래에서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건 됩니다. 근데 왜 편법 증여로 바라보느냐라고 한다면 자식이 이렇게 큰 자금 17억이란 자금을 매입을 할 때 물론 이 매입했을 때에 전세를 끼고 예를 들어 전세가 뭐 10억이다. 그러면 7억이 필요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거를 준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복잡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라는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은 양도세가 나올 거여서요. 그게 부담부 증여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세법적으로 더 좀 유리하다 싶기 때문에 이거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합법적인 양도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라면 만약에 자식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7억 원의 현금이 보유된 상태에서 이걸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근데 이 7억이라는 자금이 어디서 흘러 들어왔느냐라는 부분을 캐묻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또 부모님이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회해서 돈이 자금이 아들한테 들어와서 아들이 그걸 사는 경로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유리하냐에 대한 부분은 계산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양도로 했을 때 만약 합법적으로 양도라고 했을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싸게 거래를 시켰어요. 만약에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가액보다 싸니까 취득세가 덜 하겠죠. 취득세가 덜 하는 대신에 취득가액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대파할 때 양도 차익 부분은 늘어나는 반대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라면 좀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유리할 수 있다 해요. 자,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거래가액이 시세가 24억인데 17억에 거래된다면 그러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세는 크게 이제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주택이 있어서 일반 세율이라도 어쨌든 양도세를 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17억으로 봐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많은 분들이 착오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액이 17억이라고 손치더라도 시세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내가 17억에 하니까 17억 어치에 대한 부분에 양도세 계산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세무서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액으로가 아닌 이 가액으로 해서 다시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라고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양도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취득세만 아들 입장에서 줄이는 부분이 유리하다 싶어서 무작정 양도를 선택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아까 얘기대로 또 이 부분을
편법 증여로 봤을 때 그런 자금 출처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결국은 증여로 간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도를 할 때 보면은 만약에 비과세 여건인 상황에서 부모 입장에서 한 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를 한다 그러면 이거로 매도를 하나 이거를 매도를 하나 큰 차이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양도를 하는 가액 자체는 시세대로 평가가 된다라는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증여로 판단되는 건 아니고요. 편법 증여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라고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이제 세무 상담을 또 받아보고 이게 좀 합법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녀의 독립이나 결혼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증여 많이들 하시죠. 정당한 증여세를 낸다면 증여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증여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하게 되면은 결국은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뭐 증여랑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도 좋고요.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고민들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예정지 소액 투자라는 주제로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5월 13일 화요일 성수동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주제 이외에도 얼마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주제는 모두 좋습니다. 와서 직접 만나보시고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2-2638-3964번,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세미나 참석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또 얼마든지 궁금하신 점 생기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02-2638-3964번,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이고요. 네, 현재 다세대 빌라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두 채 보유 중이시군요. 네, 네, 첫 번째는 합정동의 433-33번지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배동의 932-15번지입니다. 네, 궁금한 것은 네, 그 방배동 빌라는 현재 그 10년 임대사업자를 내고 있어서 매도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그 합정동 빌라는 현재 그 15년 정도 돼서 연식은 그렇고 모아타운 등의 이제 재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네.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것인지 매도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네, 합정동 또 매도할 때 이게 비과세가 이제 가능한지 네. 그 부분도 이제 궁금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두 채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이신데 방배동은 지금 당장 이제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그리고 합정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갈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데 만약 매도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서울에 빌라 2채를 갖고 있어요. 네, 자, 하나는 방배동에 있고요. 네, 방배역에 위치한 곳이 아까 번지를 보니까 내방역하고 네, 요 방배역 사이에 있어요. 네, 이제 내방역에 좀 더 가까이 있고요. 네, 네, 자, 근데 어쨌든 이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10년짜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10년은 가져갈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합정동에 또 빌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합정동에 있는 빌라도 이렇게 보니까 합정역에서 이제 망원동 쪽으로 가는 쪽에 이렇게 그 빌라가 있더라고요. 네, 예, 망원역 아래쪽에.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같은 경우 모아타운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만약 모아타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네. 막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좀 과감히 이제 매도를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합정동의 빌라는 언제 매입을 했어요? 2020년 3월에 매매했습니다. 2020년 3월에 매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네. 방배동 건 언제 매입을 했어요? 방배동 2024년 4월에 최초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4월에 네. 매입을 했어요. 그죠? 네. 자, 우선 둘 관계는 일시적 2주택이에요. 아, 네. 그러면 2024년 4월에 매입을 한 게 나중에 매입을 한 거고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건은 이로부터 3년 안에 매도를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당시 2020년 3월에 살 때 여기는 조정 대상 구역이었어요. 아, 네.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내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게 주택이에요. 네. 이 당시에는. 근데 지금 거주를 했어요, 안 했어요? 거주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처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못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거를 해요. 네. 예. 그래서 이 주택을 통해서 이렇게 몇 년을 가지고 임차를 놓게 되면 뭐 5% 이상 증액 안 하고 하면은 삼생임대주택으로서 저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긴 하는데 지금 봐서는 뭐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아, 합정도에 있는 빌라를 그냥 지금 한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한 8,6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8,600 올랐으면 세금은 대략 한 딱 1,500 나와요. 아, 네. 예, 그 정도는 낸다 생각하고 중요한 건 이걸 파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가져가는 게 맞겠느냐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네. 이게 여기가 이쪽 동네 이렇게 보면요. 이쪽에서도 지금 모아타운이 돼 있고 되려고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아마 알고 네. 계실 거예요. 망원동 쪽에. 네네. 검색을 해보면 망원동의 모아타운 지역이 이렇게 아래쪽에 포진이 돼 있어요. 현재.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갖고 계신 거는 여기 정도에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빌라도 그 지역이 모아타운이 될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 판단이 쉽게 서질 않겠죠. 네, 맞아요. 저같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이 그 사업이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우선은 동의율이에요. 동의가 잘 될 수 있느냐인데 통상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빌라 근처에 네. 단독 다가구 주택 그리고 상가들이 많으면 동의를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럼 반대로 빌라가 많다 그러면 동의율이 높아요. 네. 네, 그 분포를 잘 보시면 돼요. 우선적으로는 동의율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진입로예요. 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빌라 자체가 정말 그 대로변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모아타운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왜 이런 얘기냐면 모아타운을 내가 그냥 어느 동네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쳐요.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한 300세대, 400세대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쪽이 합쳐서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 6m 도로야. 양방향 통행도 잘 안 돼. 그러면 허가가 안 나와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입로가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노후도예요. 노후도는 웬만한 서울 시내 이 모아타운 관련된 건 20년 이상 58%가 되면요. 다 모아타운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후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노후도는 대체적으로는 서울 시내 다 노후도가 가능할 수 있다. 너무 밀집하게 신축 빌라가 져 있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노후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번지를 해서 제가 지금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동의율을 체크하고 진입로를 체크해 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죠? 네. 요즘은 사이트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아타운 가능 여부에 대한 그런 플랫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그걸 검색을 해보시고 저 송하다 보니까 좀 젊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검색은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잘 할 수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고 도저히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면 이제 세미나 오시면 돼요. 네. 오셔서 아예 번지를 그때 다시 한번 오픈하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면 이게 가능 여부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바로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거를 팔지 말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그 방배동 거 있잖아요. 네. 오히려 방배동은 괜찮아요. 아, 네. 방배동은 그냥 주택임대 사업자 냈으니까 10년 동안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데 뭐 10년 동안 가져갈 수 없다로 치더라도 여기 위치가 지금 요 새로 입주한 DH 방배 아파트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요 정도 돼요, 여기. 근데 지금 요 아래쪽에 방배 브라운과 그 아파트 단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모아타운 진행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은 또 얘기가 없죠? 네, 맞아요. 예. 여기도 플러스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블럭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DH 방배 아파트의 진출입로가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 방배 브라운과 아파트의 진출입로가 여기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여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동의율은 동의율이지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확보된 차원에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뜬금없이 그냥 이런 데 딱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의 주 출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대로변을 만들지 않거든요. 네. 대로변은 그렇지만 정체도 심하고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면골물 안쪽으로 해서 도로를 넓히고 진출로를 확보시켜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잘 될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동의서를 증거하거나 아니면은 모아타운을 같이 움직이자는 얘기가 조금 있다 손 친다면은 저는 잘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걸 이 동네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시청자님이 나서면 돼요. 아, 네. 아시겠어요?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가기만 해서 만약에 여기가 모아타운 된다 그러면 대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예, 자, 이거는 해결됐는데, 어쨌든 합정동에 대한 부분은 저도 지금 요 짧은 시간에 판단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검색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세미나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팔까 말까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명쾌한 해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이신데 합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아타운의 사업성 여부를 좀 검색 엔진에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조금 더 속 시원하게 답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배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모아타운의 합류 여부, 좀 사업성이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40대 독신인데 네, 거주할 아파트를 좀 매입하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네, 네. 강동구 천호동 금호아파트 11평이나 네. 사일동의 그 동아아파트 22평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 네. 고민돼서 전화드렸고요. 네, 현재 저는 그 현금은 4억 정도 있는데 네. 상일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알아보니까 1억 이상 대출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아, 네. 네, 대출을 받더라도 상일 아파트가 더 나을지 아니면은 뭐 거주도 중요하지만 네. 또 투자 목적도 좀 있어야 되니까 네, 네.
아파트보다는 그 개발 가능성 있는 빌라 같은 데 투자하는 게 나은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좋습니다. 현재 이제 거주할 아파트 하지만 앞으로의 투자 가능성도 좀 함께 보시면서 네.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강동구 천호동의 금호 아파트 그리고 상일동의 상일 동아 아파트 이렇게 고민이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현금은 4억 가지고 계신데 이제 상일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 확실하고 시원하게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볼게요. 지금 일단은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거주할 집을 사는데 예. 우선 상일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네. 또 천호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예. 자, 각각 몇 평이에요? 그 천호동은 11평이고요. 11평. 예. 상일동은 22평이야. 상일동은 22평. 예. 자, 근데 우선 자, 11평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너무 작지요? 좀 작죠. 예. 작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작은 아파트가 그 장점은 공급의 희소 가치는 높은 거는 맞아요. 아, 하지만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10평, 11평짜리를 선뜻 그렇게 첫 주택으로 생애 첫 주택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만큼 수요층들이 어느 정도 좀 호불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가격이 막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보입니다. 아, 예. 자, 그리고 네. 왜냐하면 좀 11평이 너무 작잖아요. 네. 실제 거주는 거주지만은 교통도 가깝고 뭐 거주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천호동을 생각하신 건 맞는데 그래서 아마 이 상일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마저도 상일여자고등학교 아래쪽에 위치를 하지만은 지하철역에 가깝진 않죠. 네, 네. 그리고 90년대 입주를 했어요. 네. 예.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돈 자금에 밀려서 아마 요 정도 금액선에서 지금 4억 갖고 아까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네.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요. 아.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단지가 있다. 200세대 내지 300세대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네. 예. 근데 지역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요런 지역이 그렇게 좀 전체 명일동이라든지 상일동이라든지 그런 아파트 단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좀 싼 곳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요 추가 분담금이 예를 들어 뭐 몇 억, 4억 낸다라고 한다면요 재건축 동의 거의 못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 그래서 재건축을 한다 손 쳐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말만 무성하지 소문난 장치 먹을 거 없다고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는 재건축이 안 되는 단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자, 그러면 아까부터 이제 이 천호동 쪽에 이제 11평 아파트는 너무 작고 또 황금성이라는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얘기를 했고 또 상일동에 있는 아파트도 위치상 그렇게 지하철역 가깝지 않은 상태에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향후에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도 않고 자 그러면 이 자금 갖고 4억 갖고 그럼 뭘 사냐 그렇잖아요. 네. 라고 한다면요 무조건 아파트만 고집할 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 자 그러면 빌라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아요.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좋지만 그잖아요. 네. 근데 이 빌라의 색깔이 만약에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의 색깔로 바뀐다면 여기는 개발지가 될 것이며 이거는 아파트로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굳이 아파트를 사는데 저비용으로 갔어. 근데 재건축도 안 되고 거래도 그렇게 왕왕 잘 되질 않아. 가격이 막 올라가질 않아. 근데 상대적으로 빌라를 갖고 있는데 그 빌라 지역이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을 통해서 재개발된다고 해. 라고 한다면 이 빌라, 그러니까 현재 모습에서는 우리가 아파트라는 이미지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이 빌라는 현재 빌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아파트가 되기 전초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아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지역이 이런 식으로 같은 강동구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를 많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주거 지역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노후도가 형성이 됐다고 손치더라도 열악한 기반시설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통상적으로 도심에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 천호동도 그렇거든요. 천호동도 보면은 계획도시인 듯하나 도로망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사실 그런 곳들은 어찌 보면은 그 노후도보다도 더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재개발을 필요로 해요. 네. 그러면 여기가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 손쳤을 때 재건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추가 분담금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 갖고 계신 분들은요 추가 분담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우선적으로는 아파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100% 동의를 합니다. 아. 그런 상태에서 빌라가 아닌 다른 단독 다하고 상가들이 많이 분포되었을 때 서로 부딪힘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빌라도 4억 정도로 잘 고른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아파트에만 올인하는 모습보다도 가능성 있는 재개발 가능성 있는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가능성 있는 그런 빌라를 매입해서 거주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예요. 네. 그것도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4억이 작은 돈도 아닌데 큰 돈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이 빌라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시켜보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좀 확 아래서 깨워보는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우리 시청자님도 꼭 세미나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네. 그냥 지금 생각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아파트 막 노래를 부르지만은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실거주 목적인 빌라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가져보면 좋을 듯해요. 아시겠어요? 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지금 이제 생각이 확 지금 갑자기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많아졌어요 지금. 네. 그런 상태에서 일단 둘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한번 네. 세미나에 꼭 오시길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고민 함께 나눠봤습니다. 천호동과 상일동에 아파트 문의 주셨는데 일단 천호동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평수가 소형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상일동은 좀 재건축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4억으로 지금 당장 아파트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빌라에 들어가서 미래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요. 언제든지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115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 세미나 참석하셨다는 분이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해서 저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 전에 너무 고민이 돼서 일단 문자로 먼저 문의를 드릴게요.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이 있는데 강남 일대 갭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1억 5천으로 강남 투자 가능할까요? 그래요. 자, 이 문자 사연 보니까 너무 고민이 돼서 문자를 주신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게 있냐라는 확인 차원에서 문자를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남을 투자를 하고 싶기는 해요. 예. 근데 그냥 단순 뭐 빌라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뭐 신통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처럼 이제 개발에 대한 여지를 갖고 있느냐인데 사실은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는 열악한 기반 시설을 좀 양호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뉴타운, 뭐 재개발 이런 것들 대형 단지들이 재개발되는 모습이 신속통합계획일 것이고요. 그다음 모아타운 같은 경우를 본다면 양호한 기반 시설에서 이렇게 도로는 놔둔 상태에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모아서 개발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예를 들어 강남이라고 한다면 신통계획으로는 안 가겠죠. 모아타운으로 가겠죠. 예, 근데
또 생각해보면 모아타운이 또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아타운은 좀 이렇게 모여서 하는 단지일 수 있지만 모아타운 내에 사업, 주택, 모아주택이라는 부분 네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제 소규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특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자율정비형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대체적으로 가로주택 사업형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모아타운 내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따는데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아타운에 대한 규모까지는 아니래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단일 규모의 사업, 즉 3,400세대 아파트 단지로서 진행될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강남권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괜찮겠죠. 근데 얘기한 대로 투자 금액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런 게 어딨어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물건이라는 거는 그러게 내가 못 찾아서 내 눈에 안 보여서가 다인 거일 뿐이지 그게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섣불리 하는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믿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이 있어요. 단 1억 5천이라는 금액이 매매 금액 그리고 만약 전세를 끼고 한다면 이 전세 금액이 허수는 아닐까. 너무 과한 전세금에 의해서 실제로 1억 5천에 매입을 했지만 나중에 전세금이 빠져서 오히려 투자금이 2년 후에 또 4년 후에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가 탄탄해질 수 있는 구조냐라는 부분에 대한 개런티만 있다면 전세금을 제외한다면 매매금이 전세금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세금 빼고 1억 5천만 갭이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훌륭할 수 있다. 그런 거가 아까 얘기대로 모아타운 또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의한 곳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강남권 투자 1억 5천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 때도 자세히 그런 거를 알려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좀 한번 진짜 그런 게 있는지 확인도 해보실 겸 세미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등 이런 재개발 사업 종류 간단하게 일단 짚어주셨고요. 강남권에서도 비교적 소액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은 직접 세미나에 오셔서 내용 들어보시고 상담해 보시면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10억으로 성수 전략 정비구역 빌라를 사고 싶은데 네. 너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서역 인근 신동아나 아니면 삼익 아파트를 재건축 보고 매수할까 고민 중인데 네. 어느 것을 하는 게 좋을지랑 네. 그리고 아니면 뭐 다른 투자처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10억 보유하고 계신데 성수동 일대 정비 전략구역을 투자하려고 했더니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네, 네, 수서동 쪽으로 알아보고 계신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서동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문의를 네, 주신 네. 거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요. 지금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엄청 올랐죠? 네, 네, 많이 네, 올라가지고요. 10억 갖고 안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네, 성수동을 바라보다가 수서를 갔어요. 강남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서를 보셨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시옷이네. 그죠? 성수 그리고 수서도 시옷이네. 네. 그 시옷이 굉장히 조금 좋은 지역이 많아요. 예를 들어 네. 삼성동도 시옷이죠. 네, 네, 네. 네,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지명을 갖고 뭐 아재 개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습지만 네. 자 그만큼 이런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들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한 번쯤 우스갯소리를 해봤어요. 네. 자, 근데
자, 볼게요. 우선 성수를 못 가니까 강남으로 와서 하는데, 자, 이건 색깔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잖아요. 네. 여기는 재개발이에요. 성수 전략정비고요. 네. 여기는 재건축입니다. 네. 그죠? 자, 일단은 여기가 너무 비싸서 10억 갖고 한번 이 수소해야 되는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일단 지역적으로 상당히 괜찮죠. 강남이잖아요. 네. 네. 수서가 강남구 네. 수서역 근처에 있어요. 네. 그 여기 재건축되면 너무 괜찮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 그나마 좀 이쪽 강남권 내에서 소형 평형 위주로 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수서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다예요. 네.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강남권 내에서는. 네. 예,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라도 투자를 하면 어떠냐 하는데 나쁘지는 않겠죠. 우선 지금 보신 게 수서 삼익 아파트라든지 신동 아파트를 보셨는데, 네. 자, 일 당시에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옛날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얼마냐예요. 그래서 수서 삼익 같은 경우는 223%, 그리고 신동아 네. 같은 경우는 203% 그래요. 네. 네. 자, 뭐 어쨌든 223%나 203%나 옛날에 비해서는 높은 용적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이라 그러면 옛날에 저층 5층 이하 같은 경우에 이쪽 개포단지도 그랬잖아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찾으면 용적률이 150%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 물건이 많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건이 많다라면 그 자금에 의해서 시공비를 댑니다.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시공비를 안 내거나 아니면 덜 내고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재건축도 차곡차곡 이렇게 개포 재건축 같은 경우 저층 아파트 단지들이 다 재건축이 거의 다 됐어요. 그잖아요. 네. 자, 여기는 중층 아파트고 이런 식으로 추가 분담으로 논한다면 낼 건 내야 될 만큼 작진 않아요. 예. 자, 이 추가 분담금에서 약간의 좀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 하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현재 얼마고 그다음에 추가 분담금이 얼마 해서 이거를 포함해서 얼마짜리가 되면 나중에 갈 수 있는 이익이 얼마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보여집니다. 눈에 네, 그려져요. 네. 솔직히. 네. 자, 네. 그렇기 때문에 10억을 이걸 투자를 해서 가는 게 맞겠냐라는 부분은 한 번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자, 여기는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아까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러면 성수 전략정비도 좋은 거는 알겠지만 그 옆에 보면은 자양사동의 신속통합기획도 있잖아요. 네. 여기는 안 보신 것 같아 아직은. 네. 그러니까 그쪽은- 강남으로 네. 바로 갔어요. 네. 왜냐면 네. 시오시오 찾다가 보니까 수서가 또 쓰든 시오시오시라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입지가 성수 전략정비 워낙 괜찮은데 강남도 좀 비교를 하다가 이제 거기를 선택한 건데, 네. 저는 한 번쯤 그 선택의 폭을 넓혀서 이쪽 그 자양사동 신속통합기획도 한번 같이 바라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인구하니 여기는 기본적인 세대수가 3,000세대가 들어와요. 네. 예, 그리고 한강 조망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재개발에 대한 여기서의 이익은 지금 프리미엄이 좀 올랐다 손치더라도 10억 이상은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를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강남도 당연히 좋지만 한 번 더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여기를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투자를 그쪽을- 잘하면 네. 여기에 7억 투자하고요. 나머지 네. 3억은 차라리 나머지 그 모아타운 자양동 같은데 이런 쪽으로 네. 분산 투자할 수도 있어요. 하나만 올인할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네. 이거 우리 그것도 시청자님도 괜찮을 세미나에 것 오셔서 공부 좀 하다 보면은 아, 네. 이렇게 저렇게 제가 나중에 계산법까지 다 알려줘요. 아, 어느 네, 정도의 네. 돈을 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몰랐던 부분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어느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 느낌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그 강서구 염창동에서 네.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이 교통편이 좋아서 네. 제가 그 염창동 주변으로 그 30평대 아파트를 매수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염창동 주변으로 제가 염창 하나 꿈의 그린 1차, 그 삼정 그린코아, 2편의 세상 염창 이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네. 어디가 좋을지 고민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삼정 그린코아를 매수를 하고 조금 남은 금액으로 하나 더 갭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돼서 네. 예, 전화드렸어요. 네,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시청자님 그 지금 영창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3개를 보셨는데요. 네. 네. 자, 우선 각각 얼마예요? 그 염창 하나 꿈의 그린은 15억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편한 세상 염창은 한 14억 정도? 14억, 네, 그리고 삼정 그린코아는 11억이요. 11억. 자, 근데 아까 말미에 차라리 삼정 그린코아 14억, 15억짜리를 안 사고 요거를 사고 추가적으로 다른 갭 투자를 하면 어떠냐잖아요. 네. 예. 저는 이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염창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는 게 삼정 그린코아죠. 네. 그죠? 물론 뭐 세대수 또 건축 연도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신축에 가까운 만큼 또 단지가 큰 만큼 가격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건축이 아니 저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절대 가격이 죽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저 아파트를 사드릴 때 보면은 역세권 근처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가 있고 새로운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들어온다면 저는 이걸 많이 권해요. 왜 얘보다 유리한 장점이 지하철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14억에 사는 거와 11억에 사는 거는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율이. 얘가 1, 2억 올라가면 얘도 똑같이 1, 2억 올라가게 돼 있어요. 보나마나 뻔해요. 근데 얘 사면 조금 더 얘가보다는 새 거니까 더 괜찮다고 하지만 얘가 거주를 하면서 다른 걸 투자해 놓으면 기쁨이 2배가 돼요. 나는 거주 요건도 만족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를 잉여 투자를 더 해놨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가 아닌 둘에 의해서 가격이 똑같이 오를 거라면은 얘 하나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거에 대한 부분이 뭐를 투자할 거냐 3억 갖고 이제 이게 더 궁금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세미나 오셔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삶은 기쁨이 2배가 되는 삶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네. 이런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삼정 그린코아 역세권은 죽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열정 가득한 대표님을 부동산 가이드 밖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미나 참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래요. 세미나 신청해 주시고 거의 이제 매주보다는 2주 방송하고 한번 세미나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미나 내용은 재밌어야 돼요. 재미가 없이 부동산 딱딱한 공부를 한다? 제가 뭔가를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감성을 깨워드리는 그런 세미나를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세미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려운지 무엇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한 내용들까지도 증문즉답을 통해서 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와서 궁금하신 부분은 02-1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